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유전 정보의 흐름, 또 정보의 흐름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 유전 정보의 전달과 형질 발현 과정이고요. 자, 앞에서 우리 배웠었던 전사와 번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유전 정보 내에서의 생명 중심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은 순서대로 나타나요. 전사 아까 얘기했지,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그래서 DNA의 3염기 조합이 RNA에 코돈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 이런 전사된 RNA의 염기, 즉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운반되어 오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고요. 이 번역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서 단백질 합성에 의해서 그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형질이 발현되는 것.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현이라고 불러줘. 그러면 생명 중심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은 전사, 번역,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의한 발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다시 살펴봅시다. 자, 전사. 위치 정확하게 알아서 전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핵 속에 있는 DNA의 이중나선 중 한 가닥의 염기쌍이 풀려요. 그래서 한 가닥의 염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주형이라고 불러줄 거야. 뭐라고 불러줄 거야? 주형이라고 불러줄 거야. 혹시 그 이름 중에 주형 있는 사람? 그 주형 아니고요. 주된 형질 또는 주된 형질을 결정할 DNA의 한 가닥.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주형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주형이 상보적인 염기를 갖고 있는, 상보적 염기, 우리 상보적 결합 배웠지? 상보적 염기를 갖고 있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와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전사라고 불러줘. 그러면 DNA에 있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와 상보적 결합을 할 수 있는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합성되는 과정. 그래서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RNA의 염기 서열화돼서 배열되는, 즉 염기 서열화돼서 염기 서열이 지정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전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사는 어디서 생긴다? 핵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DNA와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갖는 RNA가 합성이 되는데, 이 합성된 RNA에 의한 3염기 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코돈. 그래서 RNA의 3염기 조합 코돈, DNA에 있는 3염기를 우리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R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형성된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이 운반이 되어 오고, 이 운반된 아미노산에 의해서 리보솜에서 아까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라고 얘기했죠?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번역이라고 하며, 이런 합성된 단백질이 독특한 입체 구조에 의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해서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는 형질 발현이라고 얘기해서 몇 가지? 세 가지. 특히 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질 속에 있습니다. 왜냐면 리보솜이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 번역, 그리고 형질 발현,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나타나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이 좀 작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냥 아예 그림을 하나 더 정리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일단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뭐겠어? DNA가 되겠지. 뭐가 된다고? DNA가 된다고. 그쵸? 만약에 여기서 이제 DNA 안쪽, 여기가 A다, 여기가 T다, 여기가 C다, 여기가 G다, 여기가 T다, 여기가 A다, 그 다음에 C, T다. 그럼 요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1번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아래쪽에 상부적 결합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고? T가 붙을 거고, 여기는 A가 붙을 거고, 여기는 G가 붙을 거고, 자, 여기는 C가 붙을 거고. 상부적 결합 다 기억하시죠? 자, T니까 여기는 A, 여기는 T, 여기는 G, A. 자, 여기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몇 번째 가다? 두 번째 가다. 자, 여기 사이에 얘네들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데?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DNA에서 DNA의 두 가닥 중, 자, 얘네들 염기에 무슨 결합이 풀려? 염기에 수소 결합이 풀려. 그래서 일단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에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자, 염기의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자, 몇 가닥에? 그렇지, 두 가닥에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일단 뭐가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일단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그중 한 가닥이 자, 이 한 가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주형이라고 부를 거야. 자, 주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그중 한 가닥이 자, RNA의 염기와 자, 무슨 결합을? 상부적 결합을 통해서 이 RNA에 뭐가 형성됩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번 결정을 해볼까? 자, 지금 여기가 이제 RNA야. RNA. 그럼 한번 끊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묶인 게 삼염기 조합 하나. 자, 이렇게 묶인 게 삼염기 조합 하나. 자, 이렇게 묶인 게 삼염기 조합 하나니까 자, 삼염기 조합이 현재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자,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2번을, 자, 2번을 뭐로 잡을 거면 주형으로 잡을 거야. 자, 1번, 2번 중, 자, 2번이, 자, RNA의 염기와 상부적 결합할 수 있는 주형을 우리가 잡을 거고요. 그러면, 보자. 지금 이 RNA의,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자, R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A에 대한 상부적 결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붙겠니? 그렇지. A가 붙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나타나는 상부적 결합의 위치는, 자, 타이민이 없으니까 유라실이 붙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에 대한 부분은 자, 사이토신 이렇게 붙을 거야. 자, 이렇게 DNA에 있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삼염기 조합에 대응이 되는 자, RNA의 삼염기 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이걸 우리가 코돈이라고 불렀지. 그지? 자, 그 다음 C에 대한 부분은 구아닌이었고 A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 타이민이 없으니까 유라실로 가고 타이민은 여기에 뭐가 붙니? 아데닌. 그러면 요게 또 몇 번째? RNA의 코돈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G에 대해서는 뭐가 붙는 거고 C가 붙을 거고 G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C가 붙을 거고 A에 대해서는 뭐가 붙을 거야? 그렇지. 또 유라실 이렇게 붙겠죠. 그럼 요게 또 몇 번째? 그렇지. 세 번째 코돈이 되는 거죠. 자, 요 과정 DNA에 있는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배열이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배열로 전달되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전사라고 불러줘.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자, 이 AUG는 뭐 예를 들어서 코돈 1, 자, 코돈 2, 코돈 3이야. 그럼 이 코돈 1 같은 경우에는 자, 뭐를 지정하고 뭐 아미노산 2를 지정했다고 생각합시다. 자, 아미노산 2를 지정을 하고 자, 코돈 2는 아미노산 2를 지정을 하고 코돈 3은 아미노산 아미노산 몇 번을 지정해? 뭐 아미노산 3을 지정해. 뭐 예를 들어서 코돈 2랑 코돈 3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자, 아미노산 2, 아미노산 2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어. 자,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지정이 됐잖아. 그럼 이 지정된 아미노산을 자, 이제 잘 봐. 지정된 아미노산을 자, 이것도 RNA가 운반해 와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자, RNA의 염기가 상부적 결합을 통해서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되면 이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자, 이 RNA는 어디로 빠져나오고? 세포질로 빠져나오고. 자,
자, 세포질로 빠져나오고 다시 자, 세포질로 빠져나오고 자, 이렇게 세포질로 빠져나온 다음에 자, 누구랑 결합하냐면 리보솜이랑 결합합니다. 자, 이렇게 리보솜과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RNA에 있는 코돈이 자, 지정한 아미노산이 자, 코돈이 지정한 아미노산이 자, 요걸 우리가 tRNA라고 하는데 여기가 t가 트랜스 옮겨온다는 역할.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게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도 해주지만 모두 해줘? 아미노산을 운반해오는 운반체의 역할도 해줘. 그래서 tRNA. 자, 이거는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을 거야. 아까 선생님이 코돈을 mRNA라고 했던 것처럼 자, 아미노산을 운반해오는 운반체가 있는데 이 운반체로 tRNA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돈이 지정한 아미노산이 자, 어디로 운반되어 오면 자, tRNA에 의해서 리보솜으로 운반되어 오면 자, 이 운반되어 온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자,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자, 뭐로 합성된다? 일단 폴리펩타이드가 합성이 돼. 자, 뭐가 합성된다? 자, 1차적으로는 폴리펩타이드가 일단 합성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번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아미노산과 2번 아미노산이 자, 2번 아미노산과 3번 아미노산이 자, 무슨 결합을 할 거고? 펩타이드 결합을 할 거고. 펩타이드 결합을 할 거고. 자,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형성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이 과정을 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번역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자,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번역은 세포질 속에서 일어난다고. 자, 누구에 의해서? 자, tRNA에 의해서 운반되어 온 아미노산을 리보솜에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렇게 합성된 폴리펩타이드는 자, 합성된 폴리펩타이드는 자, 폴리펩타이드는 자, 독특한 방향으로 굽어지고 자, 굳어져서 자, 뭐가 합성되고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독특한 구조의 자,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자, 이 단백질의 구조와 단백질의 기능에 따라서 자, 뭐가 발현됩니까? 형질이 발현이 되는데 자, 이걸 우리는 자, 전사, 번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형질의 발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전반적인 내용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자, 핵 속에 있어, 핵. 세포의 핵 속에서 자, 세포의 핵 속에서 자, DNA에 있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분리가 되고 자, 이 분리된 뉴클레오타이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한 가닥이 자, 한 가닥이 RNA와 상보적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내에 삼염기 조합인 코돈이 형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자, 핵 속에서 전사가 일어났고 자, 전사된 자, RNA는 자, 원래의 주형과 분리되고 무슨 질 속으로 빠져나와서 세포질 속으로 빠져나와서 자, 누구랑 결합해? 자, 리보솜이랑 결합을 하고 자, 이렇게 결합된 리보솜이랑 결합하고 그럼 결합이 되면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RNA에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자, 코돈에 의해서 지정된 아미노산들이 차례대로 어디로? 리보솜으로 운반되어 옵니다. 자, 이렇게 아미노산이 운반되어 오면 자, 이렇게 운반되어 온 아미노산이 자, 무슨 결합을 하게 되고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한 후에 그럼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자, 특정한 방향으로 굽어지고 굳어져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서 생물의 형질이 발현되는 전반적인 흐름을 자, 우리는 세포 내의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얘기해주고 자, 이걸 우리는 생명 중심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과정인데 간혹 가다가 특정 학교는 게시 코돈이라는 것과 종결 코돈이라는 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볼까? 자, 이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자, 이 하나의 단백질에 아미노산이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십 개, 최대 백 개까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자, 삼염기 조합을 이룰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건지가 정해져야 되겠지. 시작점을 찾아줘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시작점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시작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게시 코돈이라고 하고 자, 단백질 합성이 끝나는 마지막 코돈, 자, 맨 마지막 코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종결 코돈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게시는 시작한다는 거잖아. 게시 코돈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코돈이라는 게 있어? 종결 코돈이라는 게 있다. 자, 게시, 시작하는구나. 자,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시작되는 코돈. 자, 단백질 합성이 시작되는 코돈을 자, 우리는 자, 게시 코돈이라고 하고 종결 코돈은 단백질 합성이 끝나는 코돈. 합성이 자, 끝나는 코돈. 코돈을 자, 우리는 종결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시 코돈은 한 가지밖에 없어. 자, 이 게시 코돈은 몇 가지밖에 없다? 게시 코돈은 한 가지밖에 없고요. 자, 종결 코돈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종결 코돈은 몇 가지? 세 가지. 게시 코돈은 몇 가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게시 코돈 한 가지는 일단 게시 코돈 얘들아 있잖아. 자,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어. 자, 아미노산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자,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정돼 있는 아미노산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코돈 자체는 A, U, G가 되고 자, 이 AUG라고 하는 코돈은 자, 아미노산의 종류 중 메사이오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그러면 모든 단백질은 일단 1차적으로 모든 단백질은 처음에 아미노산이 결합될 때 제일 처음에 메사이오신이라는 아미노산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누군가가 결합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자, 게시 코돈 64가지의 코돈 중에서 게시 코돈은 몇 가지가 있는 거고 한 가지가 있는 거고 이 한 가지는 AUG라고 하는 자, 삼염기 조합을 갖고 있고 연속된 염기 조합을 갖고 있고 자, 이 코돈 AUG라고 하는 코돈은 게시 코돈으로서 메사이오신이라는 뭐를 지정하고 있다.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 모든 단백질은 일단 아미노산 첫 번째 제일 먼저 앞에 오는 아미노산이 메사이오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걸 찾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결 코돈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UAA 그 다음에 UAG 그리고 자, UG 자, U로 다 많이 시작하래. UGA 자, 이렇게 종결 코드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떤 아미노산이 배열되어 있을 때 또는 자, 코돈이 배열되어 있을 때 UAA가 오거나 UAG가 오거나 UGA가 오면 여기서 단백질이 끊어진다는 얘기지. 자, 이 전까지가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는 자, 뭐를 지정할 수 없다. 종결 코드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없다. 없다. 따라서 자, 이렇게 봅시다. 처음에 UG가 왔어. 자, 이게 몇 사이션이지? 자, 여기에 어떤 코돈인지 모르는데 쭉 코돈이 결합이 됐다가 맨 마지막에 UAA다.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 합성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미노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지. 그럼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건 또 누가 오겠니? A, U, G 또 이렇게 오겠지. 그럼 여기는 새로운 단백질 합성의 시작 순서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게시 코돈, 종결 코돈은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가르쳐주지 않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가르쳐주는 학교라면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코돈이 64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한 개는 무슨 코돈이고 게시 코돈이고 자, 몇 개는? 3개는 무슨 코돈이야? 종결 코돈이거든. 그러면 자, 64가지 중에서 3개는 종결 코돈이니까 이 종결 코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못한다고 그랬네. 자, 근데 게시 코돈 자체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자, 제일 처음에 무조건 와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 그러면 64가지 중에서 몇 개? 3개는 뭐를 못하니까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못하니까 자, 전체 64가지의 코돈 중 자,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코돈의 수는 몇 가지? 61가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복잡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복잡한 내용이고 자, 이거는 단적으로 외우면 안 돼. 흐름에 따라서 쭉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암기해야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흐름대로 암기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